맞아요. 엘레멘트. 그래서 우리 엘리멘탈 애니메이션 혹시 보셨습니까?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재미없던. 아이씨, 진짜 이 꿈과 희망을 모르는 것들 진짜. 자, 원소 가볼게요. 옛날 사람들, 자, 고대의 원소에 관한 생각부터 가보겠습니다. 물질에 관한 생각. 먼저, 탈레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 모든 것들은 물로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비 오고 나면 나무가 쑥쑥 자라있죠. 뭐 그런 뜻에서. 그리고 우리 물 없으면 죽잖아요. 모든 물질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물만으로 못 만드는 게 더 많죠. 우리 생각해 보시면 얘들아 불을 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아저씨 중요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은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네 가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 나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나무 한 그루를 키우기 위해 촉촉한 비와 따뜻한 햇빛과 어머니 품과 같은 흙과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부족하죠. 근데 옛날부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라고 하거든? 이거를 무려 2000년간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동양에서는 오행설이라는 걸 발표해요.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있잖아. 일월이 해와 달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화수목금토가 세상을 이루는 만물 근원이라고 한 거예요. 불, 물, 나무, 금속, 그리고 흙이요. 이걸로 세상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해석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그 철학적인 생각은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엘리멘탈 영화에 보면, 엘리멘탈 애니메이션에 보면, 물 남자하고 불 여자가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거기서 공기 집안이 있어, 공기 집안. 그래서 걔네들 막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구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스포츠하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이런 애들이 영화나 소설이나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겨울왕국 2에서도요. 불의 정령, 물의 정령, 공기의 정령 막 이런 애들 나와요. 아시죠? 도마뱀. 혓바닥으로 눈 핥는 그 도마뱀. 걔가 불의 정령.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은 좀 세계관을 확장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재미없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데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죠. 삶이 조금 더 풍부해서요. 진짜예요.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는 게 많을수록 세상이 좀 더 재밌어요. 그리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좀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지식을 넓혀서 세계관을 확장합시다. 자,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이 고대까지 받아들여졌는데 이후에 산업혁명, 시민혁명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인간들은 실제가 중요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나무를 키우는데 얘네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건 동의해. 근데 이게 나무의 성분이야? 우리 나무를 잘 털면 거기서 불이 나와? 아니지. 그지? 그래서 이게 궁금한 거야. 나무를 이루는 물질은 뭘까? 그랬더니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내 피부를 이루는 거, 단백질. 그러면 이건 뭘로 돼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한 거죠. 나를 살찌우기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말고요. 나는 뭘로 되어 있을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대고요. 이때는 철학하는 사람이 과학도 하고 다 했잖아요. 여기가 고대고요. 요 아래가 근대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중요한 한 시기예요. 자, 보일이라는 아저씨가 등장하네요. 우리 보일 아저씨 만난 적 있죠? 보일 법칙 그 아저씨예요. 영국 사람이에요. 이 아저씨가 원소를 정의해요. 불불 흙공기 좋아. 나름 의미 있어. 그런데 물질을 이루는 진짜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자. 이 나무는 도대체 뭘로 되어 있는 걸까? 이 나무를 분해하면 뭐가 될까? 그래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하기로 합니다. 이 개념을 제시한 게 보이래요. 그럼 실제로 물질을 분해했던 사람이 있겠죠. 열심히 분해를 해가지고 원소를 찾은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아저씨가 옛날부터 사람들이 물질의 근원이 물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현대적 관점에서도 원소인지를 확인하려고 한 거야. 물을 분해하는 실험을 해요. 물을 분해하는 실험을 해요. 그래서 물이 분해되는 것을 확인해요. 물이 산소와 수소 두 가지 원소로 분해되는 걸 알게 되었고요.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 틀렸다는 말은 현대적 관점에서 원소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엔 나름 의미 있었어. 자, 실험 결과 한번 보실게요. 실험 밑으로 오셔서요. 얘들아 맨 밑으로 오셔서요. 뜨거운 철로 된 관에다가 물을 부을 거야. 그랬더니 니네 이런 거 본 적 있다? 되게 뜨거운 프라이팬에 물 한 방울 똑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 알지. 이렇게 되잖아. 그거 하는 거야. 엄청 뜨거운 철로 된 관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하더니 여기 기체가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 기체에다가 불 붙이니까 빵 터져. 아, 물이 수소를 만들었어. 물을 뜨겁게 가열했더니 수소가 됐어. 끓을 정도가 아니고 더 뜨겁게 겁나 빠르게 가열했더니 수소가 생겼어. 그래서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를 믿어왔던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물을 가열하니까 공기가 됐어 헤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 주철관이요. 은색의 회색의 철로 된 관이었는데요. 실험이 끝난 다음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식히고 나서 꺼내보니까 소관이 까맣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루가 막 떨어져. 그 까만 가루가. 근데 걔는 자석이 안 붙어. 뭐가 생긴 거야. 그리고 전체 질량을 재보니까 원래보다 늘어났어. 산소와 결합한 겁니다. 주철관 안이 녹쓰는 걸 보고 물이 분해돼서 생긴 산소가 결합했을 것이다 라고 라부아지에가 얘기해요. 라부아지에가요 산소의 발견자예요 여러분. 그전까지 산소라는 걸 몰랐어요. 이름을 지어준 것도 라부아지에예요. 산소 이렇게 안 지었겠죠. 영어로 줬지. 근데 이게 산성을 띠는 물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름은 좀 잘못 지었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정리. 물을 이루는 성분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원소가 아니다. 수소와 산소는 또 뭘 해도 분해가 안 돼. 그래서 수소와 산소는 원소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라부아제가 원소를 수집합니다. 약간 드래곤볼 모으는 것처럼 분해해가지고 아 이거 분해 안 되네 원소 이거 합니다. 그래서 33가지 원소를 발표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배우지 않는 이유는요. 현대적 관점에서 원소라고 분류했던 그것들이 더 현대가 되면 분해가 가능해져요. 기술이 발달해서요. 그땐 기술이 모자라서 분해를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걸 원소라고 발표한 건데 지금은 분해가 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 33가지는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물질과 에너지가 구별이 잘 되지 않던 때예요. 그래서 빛도 원소라고 발표하고요. 열도 원소라고 발표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최초로 실험을 통해서 원소를 찾아낸 사람이다. 자, 요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뒤로 가볼게요. 자, 근데 지금은 얘들아, 우리 뜨거운 주철관에다가 물 분해 안 해요. 뜨거운 주철관을 만드는 게 불편하잖아. 더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전기 분해 가능합니다. 전기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수산화나트륨을 녹인 물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100%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하려고 수산화나트륨을 녹인 물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빨대 안에다가 이 물을 가득 채우고 위에 마개를 꽂고 뒤집어 꽂은 다음에 침핀을 꽂아서 거기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 건전지 정도로 우리가 감전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고 여기다 손 담글 거 아니잖아요. 내 손에 꽂을 거 아니잖아요. 자, 여기 이 침핀 근처에서 뽀글뽀글뽀글뽀글 기포가 생기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위에 모여요. 자, 기체가 이렇게 모이는 걸 관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극에서 기체가 더 많이 생겨? 플러스 극에서 기체가 더 많이 생겨? 마이너스 극에서 더 많이 생기죠. 마이너스 극의 마개를 꽂고 성냥불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펑 터져요. 어떤 책에는 펑, 어떤 책에는 펑. 실제 소리는요. 이런 소리 나요. 정말이에요. 소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극에는 꺼져가는 향불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활활 다시 타오르는 걸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기체는 뭐냐면 폭발하는 기체예요. 수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간편하잖아요. 양은 누가 더 많아요? 수소가 더 많이 발생해요. 문제 풀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다 살포시 써놓을게요. 수소 대 산소의 기체의 부피비는 2 대 1이에요. 수소가 2배 많이 발생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앞으로 더 배우면 왜 그런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쉽죠? 자, 밑에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플러스 극에서 산소 이것도 또 드럽게 헷갈리잖아. 이거를 외우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게 최선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대로 외워주세요. 양산음수. 약간 사자성어 같죠? 대산임수 막 이런 거 같잖아. 양산음수. 양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산소, 음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이렇게 외워주시면 편합니다. 양산음수, 플러스 극에서 산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자, 바로 밑에 2번 빨리 하세요. 쉬워요. 자, 양산음수, 플러스 극에서 산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양산음수. 누가 더 많이 발생? 수소가 2배 많이 발생. 네. 자, 이것도 나중에 우리 오늘 배울 거야. 야, H2O 들어본 적 있지? CO2 들어본 적 있지? 그지? 이런 거 오늘 할 거거든? 근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진짜 화학의 세계로 가는 거죠. H2O가 물이잖아요. 여기서 H가 수소고요. O가 산소예요. 그래서 얘를 기억하실 때 수소가 2배 많이 발생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H가 2개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요. 야, 전류가 흐르는 걸 막으면 이게 실험이 되겠냐? 전류가 흘러야 전기분해가 되지 않겠냐? 그지?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뒤에 문제 하나만 풀고 쉽시다. 요거 풀고 쉬어요. 잠시만요. 212쪽에 2번 써보세요. 서술형.
자,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됨으로 물이 원소면 현대적 관점에서는 분해되면 안 되잖아. 근데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됨으로 물은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물은 원소가 될 수 없다. 원소였다면 분해되지 않았어야 한다. 야, 금은 원소야 아니야? 금 원소예요. 금은 아무리 분해해도 금이거든요. 근데 염화나트륨 소금은 원소가 아니에요. 염화나트륨은 뭐와 뭘로 분해가 되니까? 염소라는 원소가 있어요. 네, 염소와 나트륨으로 분해가 되니까. 설탕은 원소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니에요. 설탕은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요런 걸 오늘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응. 202쪽을 펼쳐주세요. 202쪽을 펼쳐주세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라부아지에 이후에 원소를 많이 찾아냈어. 원소를 많이 찾아냈어. 카메라, 여기 사람 있어. 그렇지. 가끔 알아듣는 것 같을 때가 있어. 자, 원소는 얘들아 정의에다가 줄쳐 임팩트 있게 빡. 어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불러요. 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요. 120여 가지인데 정확하게 118가지요. 네. 20가지를 외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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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우리 원소 한 30개 정도? 한 29개 정도? 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인데요. 이 중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원소는 지난 200년간, 최근 200년간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지? 200년 동안, 200년 동안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자, 원소는요. 대부분 많은 것들이 자연에서 발견이 됐고요.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도 있어요. 만든 원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만든 거 없어요. 근데 일본은 만든 거 있어요. 최근에. 아시아에서 최초. 우리는 만들면 이름 붙이려고 이름은 지어놨어. 뭐라고 지었게? 세종대. 네. 코리아늄. 코리아늄. 그럼 일본이 만든 원소 이름이 뭐게요? 제페니. 그럴 거라고 다들 예상했어. 니폰. 근데 일본 애들이 무서운 애들이야. 지네 나라 말로 일본이 니혼이잖아. 그래서 니혼륨이라고 발표한 거야.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용 이래야 되잖아. 그런 거 못하고 우리 코리아늄 이렇게 지어놨지만 아직 원소를 만들지 못했다. 자, 선생님 저는 원소를 제가 만들어서 제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럴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다. 자, 우리 주변에 모든 물질이 원소로 되어 있는데 얘들아 알루미늄 오일은요. 그냥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100% 알루미늄이에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고요.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되어 있고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걸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우리 여러 가지 원소가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수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러분 수소는요. 가장 가벼운 원소고요.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예요.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예요. 근데 얘가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면서 타잖아. 그러니까 연료로 쓰면 되게 좋아. 그리고 이거 되게 좋은 점이 있어. 자, 연소는 물질이 산소랑 반응하는 거잖아. 그럼 수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타잖아. 그럼 물이 생겨. 오염물질이 1도 없어. 그럼 그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또 불태울 수 있어. 가능하죠. 하지만 자동차나 일반 그 가정에서나 이런 데서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켓, 우주왕복선 같은 것들의 연료로 이용하고 있고요. 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산소
산소는요, 지구 공기의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이고, 그리고 생물의 호흡에도 이용이 됩니다. 근데 수소잖아. 걔는요, 수소 기체를 연소시키는 게 아니고요, 수소 연료, 수소 이온이나 이런 걸 이용한 전지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네, 그 전지 안에 수소 기체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철은 지구 중심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인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외핵, 내핵에다 빨대 꽂아 쓰는 거 아니죠. 꽂을 수가 없죠. 외핵까지 가려면 무려 2,900km를 파야 되거든요. 그 천로. 근데 우리가 쓰는 철은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지각에 매장된 걸 쓰는 거야. 지각에 매장된 거. 근데 이 철이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기계나 건축 재료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거 만드는 데 씁니다. 금은 이거 애기들 돌반지, 산소나 물과 반응을 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광택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구의 재료로 많이 이용하고요. 여러분,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왕의 왕관이랑 막 이런 거 싹 해가지고 묻어주잖아. 그 왕의 무덤을 발굴하면 왕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는데 이 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왕 머리가 되게 컸네.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머리하고 신발 장식하고 재면 이 왕은 키가 컸네. 이 당시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통일신라 시대에 뭐 언제쯤 무덤이다 그러면 이때 왕은 북방민족이 내려와서 했나 보다. 이런 걸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 장신구의 재료로 이용합니다. 헬륨은요 여러분 풍선에 들어있어요. 그 왜 파티 풍선 있잖아. 위로 떠오르는 풍선. 거기에 헬륨이 들어있는데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애예요. 수소가 제일 가볍고 2등이 헬륨이거든. 근데 수소는 풍선에 안 넣어요. 터져요. 네, 폭탄이에요. 불 붙이면 폭발해요. 파티가 아름다워지겠죠. 그죠? 누군가 스파크를 빡 일으키면 얘가 파바바바바바 빵 이렇게 되는 거야. 헬륨은 남과 반응하지 않는 안정한 원소여서 얘는 불에 타지도 않아서 얘를 우리가 넣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수소폭탄이 거기다가 수소를 넣고 네. 붙이는 거예요. 네. 비슷한 원리예요. 그럼 만들 수 있어요. 풍선 같은 데다가 다 녹화되고 있어, 이정효. 알았지? 이정효. 자, 뒤에서는 충전기체로 이용하고요. 구리는 아시다시피 전선의 재료로 사용하죠. 구리선. 그 다음 규소는요. 반도체의 성분이고요. 그리고 유리의 성분이기도 해요. 규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돌멩이들 있잖아. 석영, 장석, 흑은모 우리 옛날에 광물 배울 때 그런 것들의 주성분이거든요. 우리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는 주된 원소입니다. 돌 성분이에요. 또 질소는 공기 중에 7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과 반응하지 않으니까 과자 봉지에 충전기체로 이용합니다. 우리 포테토칩 같은 거 사면 실망이 커요. 뜯었는데 포테토칩 요만큼 들어있는데 공기가 이만큼 들어있죠. 그리고 거기 뒤에 써있어. 제품 보호를 위하여 질소 충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써있거든. 질소가 남과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 과자의 성분을 변하지 않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헬륨을 넣어도 돼요. 근데 헬륨이 더 비싸요. 지구에 별로 없거든. 그런데다가 헬륨을 포테토칩에 넣으면 이제 더 빡치는 상황이 발생하죠. 잘못하면 뜰 수 있어요. 힘들게 따와야 돼. 마트에서 힘들게 따와가지고 열었는데 요만큼 들어있어. 짜증나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질소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질소가 끓는 점이 영하 198도예요. 그러면 얘를 한 영하 200도까지 낮추면 187도 아닌데 198도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얘를 영하 200도까지 낮추면 액체 질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과자 같은 거 담그면 순간 냉동되겠죠. 그죠? 그래서 홈런볼 같은 거 이렇게 넣었다 빼면 이 홈런볼이 완전히 얼어버리거든. 홈런볼에 약간의 수분이 있어서 근데 그걸 내가 입에 넣으면 내 입에서 얘가 기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화가 아니라 융해될 거잖아요. 고체였던 얼음이 물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내 입안의 공기의 온도를 낮춰주잖아요. 그러면서 김을 뿜으실 수 있어요. 용가리 콕 키면 콕 그렇게 뿜으실 수 있어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밑에 같이 할까요? 전기가 잘 통함으로 전선에 이용된다. 구리, 연소와 호흡에 이용된다. 산소, 가장 가벼운 원소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수소, 장신구의 재료로 이용한다. 금이요. 선생님, 네, 그런데 수소는 어디서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네, 그럼 만들 수 있어요. 물을 전기분해해서 모으시면 돼요. 그걸로 풍선을 이 발언은 이정효. 이정효 나중에 정치인이 되거나 연예인이 되거나 뭔가 유명해지면 선생님이 이 영상을 잘 써먹겠다. 알았지? 얼만큼 모으면 이렇게 터져요. 그러니까 얼만큼 풍선에다 담으면은 위력이 정효야 삶이 힘들어? 왜 그러는 거야? 마음의 분노를 좀 가라앉혀봐. 세상은 아름다우니까. 자, 넘어가. 204쪽으로 오셔서 오늘 이 앞 시간에 이 실험한 거거든. 우리도 할 거야. 우리도 할 거야. 불을 피울 거야. 너네가 좋아하는 거. 그치? 불 피우는 거 좋아하잖아, 얘. 자, 원소를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이 실험의 제목을 불꽃 반응이라고 해요. 불꽃 반응. 체크해 주세요. 불꽃 반응. 얘들아, 금속 중에 모든 금속이 다 반응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금속 원소나 우리 또 이제 한국말 읽는 그 독해력에 또 이슈가 있어가지고 일부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불꽃에 넣으면요. 원소 종류에 따라서 예쁜 색깔의 불꽃이 피어나요.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 선생님 열심히 되게 설거지했는데 혹시 봤니? 그래요. 요만한 소주잔만한 밥그릇 같은 도자기가 있어. 걔를 우리가 도가니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태웠어요? 네, 거기다 솜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 들어있는 가루를 뿌려요. 여기서 물에 녹여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물에 안 녹여도 되더라고요. 그냥 가루를 솜에 좀 뿌려요. 그런 다음에 에탄올을 이 솜을 적셔요. 그러고 나서 불을 붙이면 노란색 불꽃이 확 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실험이에요. 자,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있는 물질이라면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다 노란색 불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실험 방법이 쉽고 간단해요. 그냥 불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적어도 실험할 수 있어요. 가루를 조금만 뿌려주면 되거든요. 또 물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들어있다면 불꽃 반응색이 같아요.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둘 다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 염화구리, 질산구리 둘 다 구리 때문에 청록색. 이 색깔을 외우셔야 돼요. 가슴이 답답하죠? 섞으면 어떻게 돼요? 섞으면 여러 가지 나와요. 그래서 그거 캠프파이어 할 때 뿌리는 가루 팔아요. 아, 그게 그거. 그 오로라 뭐 불꽃놀이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거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얘들아 잘 싸가지고 그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폭약을 빠바바바바바바박 터뜨리면 하늘에서 이 예쁜 색깔들이 빠바바바박 나타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불꽃놀이. 그래요? 네네네네. 겁니다. 자, 이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섞으면요.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어울렁더울렁 같이 이렇게 막 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죠. 재밌겠지? 자, 외워주셔야 돼요. 하지만 수소폭탄 제조해. 이게 우리 정효 인간 세상에 불만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자, 리튬 스트론튬은요. 뒤에 외울 게 더 많은데 어떡하지? 리튬 스트론튬은 얘들아 불에 넣으면 빨간색이에요. 근데 얘네가 구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얘가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잘 안 보여요. 자, 나트륨의 불꽃색은 노란색이에요. 약간 주황빛을 띠는 노란색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지금 저 형광펜처럼 약간 연두색을 띠는 노란색도 있잖아. 그지? 근데 저게 아니라 살짝 귤 색깔 같은 노란색에 가까워요. 아시겠죠? 아무튼 노란색입니다. 이거는 잘 외우시더라고요. 니은이어가지고. 나트륨 노란색. 칼륨은 불꽃 반응색 무슨 색? 보라색, 연한 보라색이 나올 거고요.
구리가 색깔이 잘 보여요. 자, 구리를 불꽃에다 넣으면 초록색이 나오는데 약간 푸른빛을 띠는 초록색, 청록색을 띠게 됩니다. 자, 칼슘의 불꽃 반응색은 주황색이고요. 바륨이라는 원소는 불꽃 반응색이 보시는 것처럼 연두색이 나타나죠. 이 연두색을 우리가 황록색이라고 표현해요.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선생님 봐봐. 야, 염화나트륨은 염소랑 나트륨이 결합해서 된 물질이야. 근데 얘가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야. 그럼 인간들이 이게 염소 때문인지 나트륨 때문인지 알고 싶어. 나트륨. 아니,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면 그걸 확인하는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분리해서. 여기서 이게 염소 때문인지 나트륨 때문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떤 실험을 해야 되죠? 염소는 있는데 나트륨은 없는 애를 해보고 나트륨은 있는데 염소는 없는 애를 해보면 되는 거지. 그지? 얘네를 해보면 여기서 노란색이 나왔어? 그럼 염소 때문인 거야. 근데 여기서 노란색이 나왔어? 그럼 나트륨 때문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학교 서술형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 얘기가 밑에 뭐라 써 있는 거야. 염소에 의한 것인지 나트륨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염소를 포함한 다른 물질과 나트륨을 포함한 다른 물질을 각각 선택하여 불꽃 반응색을 비교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염화나트륨과 염화구리를 해보는 거예요. 얘 둘 다 염소가 들어있으니까요. 근데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야, 염화구리는. 그럼 염소 때문이 아닌 거야.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을 해봤어. 그랬더니 노란색이야. 그럼 누구 때문이야? 나트륨 때문이야. 라는 걸 확인하는 거지. 자, 밑에 5번 고르시죠. 까닥 서술하지 마시고요. 그냥 골라보세요.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물질의 종류는 뭐예요? 답이 뭐예요? 염화. 염화칼륨과 황산칼륨. 자, 불꽃색 무슨 색? 보라색. 보라색. 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칼륨을 포함하기 때문에. 두 물질 모두 칼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칼륨의 불꽃 반응색인 보라색이 나타납니다. 자, 넘어가. 205쪽으로 오셔서 얘들아, 아까 선생님은 도가니에다가 에탄올 뿌리고 거기다가 불 붙인다 그랬잖아. 근데 옛날에 하던 고전적인 실험이 있어. 이렇게 가스 토치에다가 꽁 찍어서 넣는 거예요. 가스 토치에다가 니크롬선으로 염화나트륨을 꽁 찍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바박 노란색 불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크롬선이 뭐가 묻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어디에다 헹구냐면 줄쳐나 염산과 증류수로 씻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여러 번 해보고 불에 넣는데 색깔이 안 나올 때까지 헹구셔야 돼요. 저 이거 할 거예요. 아니요. 근데 이건 얘네 교과서 바뀌면서 이 방법은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옛날 교과서에 있던 거여서. 자, 그리고요. 겉불꽃에 넣을 거예요. 겉불꽃이 뭐야? 맨 밖에 있는 거. 봐봐. 우리 촛불 생각해 보실래요?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색깔 다른 거 아시죠? 달라요? 아, 파란색하고 어디가 더 진해요? 맨 아래. 안에가 더 진해요. 여기가 더 진해요. 바깥쪽은 거의 무색에 가깝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죠. 그리고요. 산소랑 많이 접촉하니까 바깥쪽의 온도가 더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겉불꽃에다가 넣으셔야 더 잘 보여요. 이유는 온도가 높고 색깔이 무색에 가깝기 때문이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밑에 6번, 7번도 해보세요. 8번도 합시다. 시루가 실험의 재료를 시료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소금을 찍어서 넣었어? 그럼 소금이 시료예요. 근데 이거 니네 이거 나트륨의 불꽃색은 되게 쉽게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숯불에다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있죠. 맛있죠? 맞아요. 맛있죠? 거기에다가 소금 뿌리시면 노란 불꽃 반응 관찰하실 수 있어요. 진짜요? 네. 해봐야지. 소금을 불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타타타닥 하면서 노란색 불꽃이 피어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마법이랑 혼나는데 네. 혼나지 않아요. 사장님. 조금만 뿌려. 콸콸콸이 아니고 토도도도도도도 이렇게요. 가스레인지에다 뿌리지 말고 왜요? 숯불에다가 숯불.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는 닦아야 되잖아. 그 숯은 다 타면 버리는 건데. 이기적인 인간. 근데 그거 진짜세요? 고기를 먹을 자격이 없다. 네, 숯불에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캠핑 가서 모닥불 뭐 이런 데도. 그러면 노란색 불꽃이 파바박 피어나는 게 볼 수 있어요. 쉽게 보여다. 딴 것도 돼요. 자, 6번. 불꽃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모든 원소 아니라 그랬죠. 일부 금속 원소. 7번. 옳은 것은 자, 불꽃 반응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 뭐예요? 4번이요. 매번 불순물 제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8번. 왜 씻는다 그랬어? 불순물 제거. 넘어갑시다. 자, 넘어갑시다. 6쪽에 9번, 10번 두 개요. 어디 가서 저러면 안 돼. 후방 염소 때문인지 칼슘 때문인지 알고 싶어? 그럼 염소는 있는데 칼슘은 없는 거? 칼슘은 있는데 염소는 없는 거. 이렇게 두 번 실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9번 답은 3번이요. 10번 구별 안 되는 거 1번이요. 왜냐면 둘 다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둘 다 보라색이 나타나서 구별이 되지 않죠.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셔서 얘들아, 아까 불꽃색 똑같은 애 있었는데 누구랑 누구? 불꽃색이 똑같이 빨간색인 애가 두 개 있었어. 리튬과 스트론튬. 야, 끝말잇기 할 때 이런 거 대라고 알았지. 리튬과 스트론튬. 자, 얘네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체크. 얘들아, 분광기에다가 통과를 시킬 건데, 분광기는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프리즘 뭔지 아시죠? 유리를 세모나게 깎아서 만든 거. 얘가 빛을 굴절시키는데요. 색깔에 따라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서 우리 눈에 펼쳐져서 보여요. 햇빛을 펼쳐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관찰됩니다. 햇빛과 같은 백색광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모든 색깔이 다 나타나요. 무지개처럼. 얘들아, 무지개 진짜 7가지 색깔이야? 그래요? 물어보는 거잖아. 의문문이잖아. 색이 아니에요. 7가지 색깔이야? 아, 네? 무지개가 3가지 색깔이에요? 한 개예요. 7가지인가? 기억이 안 나. 북한에서 왔어? 북한도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자,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7가지인가요? 맞죠? 수많은 색깔들이 섞여 있죠. 그라데이션 되고 있죠. 진짜요? 아, 왜 저래? 자, 빨리 주는 좀 파는 거.
빨강과 주황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색깔들이 그라데이션 되어 있어요. 얘는 좀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얘는 네, 인쇄 문제로 인쇄 이슈가 있네요. 자, 빨주노초파남보 얘네들이 쭉 펼쳐져 있는 연속적인 색깔이 나타납니다.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아까처럼 불꽃 반응색을 보면 특정한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만 나타나는 밝은 색깔의 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이거를 이름 외우세요. 선 스펙트럼이요. 선 스펙트럼이요.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같은 것들이 원소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리튬 스트론튬은 빨간색이지만 나눠보면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얘들아, 이게 리튬이야, 이게 스트론튬이야? 이렇게 안 물어봐. 이거 안 주고 안 알려줌. 어떤 게 리튬이 이게 이렇게 안 물어봐. 그냥 다르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리튬 스트론튬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합쳐져야 돼. 합쳐져서 나타나요. 불꽃색을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스펙트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 대답해. 얘들아 물질 X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소 A의 스펙트럼이 물질 X에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원소 A의 선 스펙트럼이 물질 X에 뭐가 없어요? 다 있는데요? A요? 아, 11번이 아니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아, 자, 원소 A의 선 스펙트럼이 물질 X에 한 가닥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죠? 그럼 물질 X에는 원소 A가 포함된 거야. 근데 원소 B의 선 스펙트럼이 물질 X에 다 있나요? 여기 뒤에 파란색이 없어요. 그죠? 이 두 줄이 없어요. 그럼 원소 B는 안 들어있는 거예요. 원소 C는 들어있나요? 네. 네. 원소 C는 요 선들이 물질 X에 다 들어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맞나요? 네. 그래서 물질 X에는 뭐랑 뭐가 포함되어 있다? 원소 A와 원소 C는 포함되어 있고 원소 B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분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밑에 11번 지금 하세요. 자, 물질 X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모두 고르세요. 야, 원소 A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B는 들어있어. C도 들어있어. 1과 같이 답한 까닭을 서술하세요. 눈 뜨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원소 D와 C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물질 X의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뭘 풀어보냐면 6다지 원소기호 안 배웠는데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 자, 풀어볼 만한 거 내가 골라드릴게요. 213쪽에 자, 6번하고 7번이요.
하셨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육 번에 1번 누구랑 누구? 염화칼륨, 실산칼륨. 불꽃색 무슨 색? 칼륨 불꽃색, 보라색. 보라색.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 누구 때문이다? 칼륨 때문이다. 자, 물질 A에 뭐가 있길래 노란색이 나타난 거야?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란색이 나타난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옆으로 오셔서요. 7번 볼게요. 물질 A에 리튬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스트론튬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여기 없잖아. 그지? 이 부분이 없잖아. 그 다음에 칼슘은 있어? 없어? 한 줄도 빠짐없이 있어요. 리튬과 칼슘이 포함되어 있네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뒤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안녕 뒤로 가셔서 원자, 분자 하기 전에 우리가 원소 기호를 알아야 뭐 원자, 분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원소 기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몇 쪽이냐면 220쪽이요. 220쪽이요. 준비되셨나요? 자, 원소를 기호로 나타내는 건 지금 우리가 쓰는 기호는 베르셀리우스라는 과학자가 제안한 건데요. 원소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대문자로 쓰고 그리고 두 번째 글자, 근데 앞글자가 이렇게 겹치는 애들이 있잖아. 그지? 둘 다 C야. 그러면 얘가 먼저 C를 선점했어. 그럼 얘는 일단 C를 쓰고 중간 글자 하나를 선택하면 돼. 이건 발견한 사람이나 이름 지은 사람 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고요. 두 번째 글자는 무조건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한 글자일 때는 그냥 대문자예요. 이거 대문자, 소문자가 틀려도 틀려요. 아시겠죠? 대문자, 소문자가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무조건 소문자, 한 글자라면 그냥 대문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원소 기호를요. 이거 말고 내가 주기율표를 드릴게요. 주기율표를 보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니네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 단원에 주기율표가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받아보실게요. 주기율표를 내가 이쁘게 뽑아놨지요. 이거 지난주에 뽑았는데.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외워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이거 다 외우고. 아니요. 이걸 다 외우는 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원주율 3.14, 1592 뭐 이거를 100살 뭐 그런 거 쓸데없는 짓 그런 거예요. 몇 개예요? 총 118개요. 선생님, 네. 근데 금에 네. AU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얘들아 옛날에 발견된 원소는 옛날 라틴어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랑 안 맞아요. 철도 영어로 아이언이잖아요. 근데 FE예요. 뭐 이런 식인 거야. 옛날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트륨은 영어로 소듐이거든. 근데 나트륨이죠. 그죠?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일단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 잠깐만 쌤 찾아볼게. 어디 갔을까? 여기 있지롱. 굳이. 야, 뇌에다가 그런 걸 넣으면 딴 게 나간다고. 자, 얘들아, 이 원소 기호에 왼쪽 위에 숫자가 써 있죠? 이게 원자 번호라는 거예요. 얘가 원자 번호야. 자, 원자 번호 1번부터 118번까지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118번 원소 찾으셨어요?
오간에서. 네, 오가네손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 1번부터 20번까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그래서 다음 주 시험지에 한글로 원소 이름이 써 있을 거야. 그럼 거기에 니네가 알파벳으로 원소교를 넣으면 돼. 예? 수소라고 써 있을 거야. 그럼 거기에 H라고 쓰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같이 볼게요. 수소 원소기호 뭐예요? 수소. H. 야, 수소가 영어로 뭐게? 하이. 하이드로젠. 이어서 H예요. 헬륨은 헬륨이죠. 헬륨이에요. HE입니다. 헬륨 H. 보이시나요? 원자 번호 2번 저 끝에 있는 거?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끝에 써놓은 거야? 여기는 왜 없는 거야? 이거 왜 그런 거야? 얘네가요, 아무렇게나 나열한 게 아니에요. 같은 세로줄에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오도록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비는 데가 있는 거예요. 자, 리튬 가볼게요. 여러분, 리튬은 영어로도 그냥 리튬이거든? 핸드폰 건전지에 쓰여요. 핸드폰 전지. 리튬 이온 전지. 리튬 Li, 베릴륨 Be 보이시나요? 자, 오른쪽으로 점프. 붕소는 B. 탄소 C요. 카본 C예요, C. 자, 질소 나이트로젠 N. 산소 옥시전 O. 플로린 F. 네온은 Ne. 받아들여. 얘들아, 플로린은 옛날부터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불소라고 불렀어. 이빨. 네, 그 불소예요. 풀자를 한자로 쓰는 게 발음이 비슷한 걸 쓰다 보니까 불소가 된 거고요. 왜 우리 옛날에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했던 거죠. 음만 따온 거예요. 뜻과 상관없이.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Na. 마그네슘 Mg. 이거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막 근육이 경련하고 이래요. 눈밑이 떨리거나 하는 거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음식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알루미늄 Al. R입니다. Si, 규소. 아까 이거 돌 성분이라고 했죠. 그죠? 석영, 장석 이런 거에 들어있고요. 반도체 재료로 쓰이는데 영어 이름이 실리콘이기 때문에 Si예요. 인, P. 이는 뭐에다 쓰이냐면 우리 뼈와 이빨의 성분이고요. 그리고 또 어디 들어있냐면 성냥 긁는 부분 있죠. 빨간색. 네, 그거 인이에요. 그거 인이에요. 자, 그리고 황은 S. 황은 우리 머리카락의 성분이기도 하고요. 단백질의 성분이에요. 그리고 계란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란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 또 온천에 가면 나는 냄새, 유황온천이라고 하잖아. 그 황입니다. S, 설퍼여서 S예요. 자, 염소는 Cl. 두 번째 글자, 소문자 L이에요. 염소 Cl. 아르곤 Ar. 아르곤 Ar.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왼쪽 끝에 칼륨 K. 칼슘 CA. 얘네 두 개 헷갈리겠지. 그지? 크카. 칼륨 K, 칼슘 CA. 여기까지는 필수로 외우셔야 되고요. 여력이 있으면 순서대로 외우시면 더 좋아요. 수헬, 리베붕탄, 질산불내, 남아, 알규, 인황, 염화, 칼칼.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면 더 좋아요. 어차피 고등학교 때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니까. 20 뒤에는 필요한 것만 내가 체크해 드릴게요. 필요한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원자번호 1번에서 20번은 무조건 외워주시고요. 그 이외에는 내가 동그라미 하는 것만 외우세요. 자, 학교마다 좀 더 알려주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때 외우시면 되잖아요. 자, Mn 망가니즈 찾으셨으니까 망가니즈 25번. 망가니즈 Mn
네. 그 다음에 철 Fe. 철 Fe. 이거 애들만 이렇게 외우는데 철에 앞 찔리면 아파, 피나 막 이렇게. 철에 찔리면 피나. 자, 구리 Cu. 구리 Cu. 자, 밑에 줄. 은 Ag. 은도 실버잖아. 근데 이것도 옛날 라틴어 이름이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쭉 넘어오셔서 아이오딘. 아이예요. 아이오딘. 아이예요. 자, 그 다음 그 아랫줄에요. 그 아랫줄에 왼쪽 끝으로 쭉 다시 오세요. 왼쪽 끝으로 쭉 다시 오세요. BA, 바륨. BA, 바륨. AU는 금이요. 금 찾으셨나요? 은 밑에 있어요. 그 옆에 수은 HG. 옆에 PB, 낙. 요 정도까지 하시면 충분합니다. 선생님, 네, 일본이 만들었다는 게 니혼이었는데 네, 니오늄이에요. 173번. 네. 원래 몇 년 전까지는 112번까지 있었거든. 근데 최근에 이렇게 113에서 118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는 원소의 개수를 110여 개라고 배우다가 교과서에 120여 개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프랑스는 프랑스에서 만든 거예요. 맞아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나라 이름 되게 많아요. 코페르니슈한 코페르니쿠스가 만든 건 아니고요.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과학자 이름도 되게 많아요. 유럽 맞아요. 캘리포늄, 아인슈타니움, 아메리슘, 저마늄, 독일, 폴로늄, 폴란드. 모스크바에서 맞아요. 러시아. 리버풀 리버모 이런 거. 그리고 행성 이름을 따서 지은 것도 있죠. 우라늄, 넵투늄, 플루토늄 뭐 이런 거. 노벨 네, 그 노벨이에요. 퀴리 부인의 이름을 따서 퀴륨, 아인슈타인 버클륨, 캘리포늄, 페르미움도 페르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고요. 멘델레뷸은 멘델레예프라는 과학자가 이 주기율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거 만든 사람은 아니고요. 아메리슈 이전에. 또 노벨륨은 그 노벨이고요. 로렌슘도 로렌츠라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소를 많이 발견하고 많이 합성한 나라에서는 약간 이런 사치를 부릴 수가 있는 거죠. 자기네 나라의 유명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짓는다든지 뭐 주의 이름을 따서 짓는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우리도 갖고 싶다. 우리도 하나 만들자. 코리아는 좀 많이 왜? 선생님도 한국융 이런 거 어때? 별로야? 대한민국융. 서울융? 서울융은 좀 예쁘다. 괜찮지 않아?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원소기호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죠? 가능하시죠? 화이팅! 다음 주까지 배워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시험은 얘들아 원소기호만 볼 거예요. 괜찮지 그러면? 20개만 채워넣으면 끝나는 거야. 29개요. 아 이거 동그라미 한 것까지요. 그거 하면 네네네. 29개일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그치? 시험도 그렇고 하면 응. 이 29개 채우는 거. 가능하시죠?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사실 이거 말고 또 할 게 있는데 그냥 이거 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아니야, 하나 더 할 수 있어. 아니, 아니. 일단, 자, 일단 좀 쉬어. 선생님 화장실 좀 갔다 오게. 219쪽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써볼까요? 얘들아,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을 족이라고 부르거든? 1쪽에서 몇 쪽까지 있었어? 아까 그 주기율표에서 4조 거짓말하지 마. 18조 18쪽까지. 1쪽에서 18쪽까지 있었는데요. 자, 3쪽에서 12쪽은 네 번째 가로줄부터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붙여서 쓸 거예요. 1쪽, 2쪽, 그 다음에 13쪽 이렇게 쓸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고 있으십니까? 보여드릴게요. 나도 닫아버렸어. 자, 여기요. 이 세로줄이 1쪽, 얘네가 2쪽, 그 다음에 얘네가 3족인데, 우리 원자번호 몇 번까지만 다룬다 그랬어? 20번까지만 다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3족에서 12족은 만날 일이 없어, 우리는. 얘는 원자번호 21번부터 시작되니까. 그지? 그러면 1족, 2족, 그 다음에 우리는 13족으로 바로 건너뛰면 되는 거죠. 13, 14, 15, 16, 17, 18쪽으로 되어 있고요. 가로줄을 주기라고 불러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자, 써볼게요. 여기다가 1주기 1조 원소는 수소. 1주기 1조 원소는 수소. 그냥 H하고 네. 하면서 외워요. 자, 1주기 18조 원소는 저 끝에 있는 애는 헬륨. 그 다음에 수소 밑에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리베붕탄, 질산풀네, 아니면 리베붕탄, 노프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우리 원소교 읽어볼까요? 얘 이름 뭐예요? 리튬 말해버렸네. 자, 얘는 리튬, 얘는요 B L 베릴륨, B는 붕소, C는 카본, 탄소, N은 나이트로젠, 질소, O는 산소. 영어로 쓰지 말고 한글로 써야 되거든. 자, F는 플로린, NE는 네온. 네온. 얘들아, 그 오래된 건물들 간판 중에 이제 빨대 구부린 것처럼 돼가지고 빛나는 거 이렇게 글씨도 돼 있고 모양도 돼 있고 그거 네온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빨대 안에 이런 네온이나 헬륨 같은 기체를 넣고 전기를 흘려보내면 그렇게 예쁜 빛이 나는 거예요. 자, 밑에 줄 가실게요. 남아, 알규, 인황, 염아입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거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 나만 알지 펩시콜라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그 다음에 칼칼, 칼륨, 칼슘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어요. 자,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괜춘?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얘들아 216쪽으로 한번 와보실게요. 원자 가볼게요. 원소 정의가 뭐야? 원소의 정의가 뭐였어? 원소란 나눠질 수 없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기본 성분. 이 원소였죠. 이 원소랑 원자를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 선생님 봐봐. 얘들아, 원자는 뭐냐면요. 원자는 내가 물질을 실제로 쪼개는 거예요. 내가 이 책상을 쪼개고 또 쪼개고 계속해서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가 나오겠죠. 내가 레고 블럭으로 무언가를 되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거 뽀개면 또 뽀개면 더 이상 안 뽀개지는 레고 블럭들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안 나눠지는, 더 이상 안 쪼개지는 알갱이로 되어 있어요. 이 알갱이를 원자라고 불러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입니다. 파티클, 입자, 알갱이, 동그랗고 조그만 거. 원소랑 어떻게 다른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원자가 더 이상 안 쪼개지는 약간 공인 줄 알았어. 근데 이 공이 흔들어 보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야. 원자 안에 더 작은 입자들이 있어요. 자,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습니다. 자, 너네 교육과정에서는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나 더 나와요. 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얘들아, 양성자는 이름 보니까 무슨 전기 띌 것 같아? 플러스 양전하를 띄어요. 중성자는 이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띄어요. 얜 아무것도 안 띄어요. 그냥 무겁기만 해요. 얘네들이 합쳐진 게 원자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애는 플러스 3이잖아요. 원자핵이. 양성자가 몇 개인 거야? 3개. 근데 원자는 얘들아 중성이야.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럼 얘는 전자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3개. 똑같이 됐지? 근데 인간들이 있잖아. 여기다가 살포시 메모만 해놔. 여기다가 어디다가 쓸까? 어디다가 쓸까? 이거 하고 하자. 자, 이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이 영국의 러더퍼드라는 사람인데 이 원자핵의 크기도 조사했어. 그랬더니 원자를 야구장만 하다고 하면 거기 앉아있는 개미 한 마리 사이즈야. 10만 분의 1 크기야. 원자핵이. 근데 이 야구장의 질량을 이 개미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원자의 전체 질량은 원자핵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뗐다 붙였다가 안 되겠죠. 근데 그 주변에 엄청 가벼운 먼지 같은 전자들이 흩날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요. 원자핵과 전자가 엄청 작으니까요. 그리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누구 때문이다? 누가 다 가지고 있다? 원자핵의 질량이 차지한다.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어서 전자는 그냥 먼지처럼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데요. 이유는 원자핵의 플러스의 총량과 전자의 마이너스의 총량이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살포시 써놔. 니네 교육과정 바뀌면서 여기가 조금 자세해졌거든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예요. 하나 더 알려드림. 이 양성자 수를 집요하게 센 사람이 있어요.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야. 헬륨은 양성자가 2개야. 이거 다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양성자 수를 원자번호로 정한 겁니다. 아까 5간의 손이 원자번호 118번이었죠. 그러면 걔는 원자핵의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118개 들어있는 거야. 이걸 다 찾아가지고 이거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나열한 게 현재의 주기율표인 거야. 모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이 사람은 그 원자핵 발견한 러더퍼드 제자인데요. 1900년대 초반에 1930년대에 이 주기율표를 만들고 영국 사람이잖아. 세계대전에 참전해요. 자발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영국을 위하여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일찍 죽어요. 27인가에 죽어요.
그래서 원래 이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잖아. 이게 노벨상 수상이 되게 확실시 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는 바람에 노벨상을 받지 못해요. 근데 원래 노벨상 주는 사람한테도 주거든요. 근데 너무 젊은 과학자잖아요. 연구 실적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거야. 이게 후속 연구를 좀 더 이렇게 딱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 때나 손드는 거 아니야. 알았지? 과학자는 그냥 연구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뭐 본인은 만족할 수도 있죠. 자, 암튼 자, 그래서 1번, 2번 쉬우니까 우리 빨리 할까요? 즉석 떡볶이 먹고 싶습니다. 즉석 떡볶이 알아? 아, 이것도 세대 차이구나. 냄비에다가 이렇게 끓이는 떡볶이? 다 그렇잖아. 약간 좀 다른데. 라면사리, 쫄면사리 이런 거 넣어가지고. 떡은 요만한 거 들어가. 즉석 떡볶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어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달라. 나 진짜. 니네가 아는 떡볶이는 뭐야? 그치, 그런 거지. 근데 두끼가 즉석인데? 맞아. 그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막 끓여 먹는 거. 아, 이렇게 배달 오는 거 말고 그런 거 있잖아. 뭔지 알지? 마지막에 국물에다 밥 볶아 먹는 거. 그거요? 그런 거 먹고 싶어요? 탈출하고 싶습니다. 밖에 해는 떴는지 졌는지 알 수가 없고. 졌어. 아직 안 졌을걸? 지금 6시 반인데? 잠시만. 그지? 그래, 아직 안 졌어. 나 여기 지금 아침에 9시부터 갇혀 있어가지고 밖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1번. 무슨 여기 군만 들어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둬놓을 거면? 1번. 여기 지하실 1층과 4층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자, 원자를 이루는 원자핵과 전자는 모두 전하를 띠는데, 자,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고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는데, 얘네가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그 까닭은 원자핵의 전하량과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 왜 원자에게는 총이라고 안 쓰냐면 원자에는 한 개밖에 없는데 전자는 여러 개여서. 이 같기 때문에 자 밑에 2번이요. 같다가 맞죠? 2번에 5번. 그래서 5번이 틀린 보기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자 모형 그림 보실까요? 얘들아, 이거는 우리의 그 지적 능력을 약간 낮게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구경해 보면 뭔지 바로 압니다. 자, 수소는 원자핵이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전자가 하나 있죠? 그냥 그 얘기예요. 나트륨 보실래요? 원자핵이 플러스 11이에요. 원자번호 11번이거든요. 근데 니네 이거 원자번호 11번인 거 외우지 않아도 돼, 아직은. 주변에 전자가 11개 있죠. 그냥 그겁니다. 네, 단지 그거예요. 그러면 밑에 우리 이거 한번 해볼래요? 3번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뿔 3에 주변에 전자가 3개 있는 걸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얘는 뿔 8에 원자번호 8번 주변에 전자가 8개 있는 걸 그리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플로리는 원자번호 9번에 주변에 전자가 9개 있는 거 그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끝. 넘어가. 자, 218쪽으로 오셔서요. 218쪽으로 오셔서 분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CO2, H2O, O2 이런 거 들어봤지? 자, 원자가요. 혼자 안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붙어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분자의 정의는 자 새로운 게 나오면 항상 정의에다가 밑줄 독립된 입자로 존재합니다. 어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게 포인트예요.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불러요. 뭔 말이냐면 쌤 봐봐. 우리가 아는 산소는요. 이렇게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 다녀야 산소의 성질을 가져요. 이걸 우리가 산소 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뽀개지잖아? 그럼 산소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아는 성질, 남 타는 거 도와주는 거, 그런 거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야만 산소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산소 분자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선생님, 산소 둘이 하나 더 붙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러면 O3잖아요. O2가 아니라 3개니까. 그럼요. 얘는 우리가 아는 산소의 성질을 1도와지지 않아요. 얘는 있잖아. 산소는 냄새 안 나죠. 근데 얘는 냄새 난다요. 네. 그리고 산소는 우리 호흡에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들이마시면 몸에 해로워요. 좋진 않아요. 근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건강에 해로워요. 그리고 얘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막 이래. 성질이 달라. 얘 우리 아는 애예요. 오존입니다. 오존. 오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여름에 전광판의 도로에 써 있어. 오늘 오존 수치 얼마? 뭐 나쁨. 그러면 뉴스에 나와. 오늘 낮 서울에서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와 뭐 이런 사람들은 외출을 피하시고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자, 성질이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만 우리가 아는 산소의 성질을 가지니까 얘를 분자라고 부르는데 이거 대답해봐.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몇 개가 결합해서 된 거야? 그림을 딱 보니까 2개요. 그럼 몇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소와 원자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얘는요? 이 물이거든요. 자, 물은 여기 지금 이렇게 하얀 동그라미 하나 보이시죠? 아이패드 정신 차려.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빨간 동그라미에 하얀 동그라미가 2개 붙어 있는 거거든. 자, 이거 말해봐. 물은 여러분 이렇게 생겨야 물의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물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답해봐. 물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가 몇 개? 3개. 그럼 물을 이루는 원소는 몇 종류? 2종류. 네, 그게 원소와 원자의 차이예요. 느낌 아시겠습니까? 원자는요, 한 개, 2개, 3개 셀 수 있는 알갱이에요. 질량도 있고, 크기도 있고, 모양도 있어요. 원소는 그것들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암모니아예요. 냄새 오져요. 자, 이 암모니아 분자는 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어? 4개의 원자로 되어 있어. 몇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2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질소와 수소로 되어 있어요. 구분 가능하시죠? 자, 올라가서 여기다가 체크하실게요. 얘들아, 분자는 원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분자가 쪼개지면 성질 다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 더 써놓으세요. 여러분, 1원자 분자도 있어요. 원자 하나로 된 분자도 있어요. 예를 들면 헬륨이요. 이거 혼자 다녀요. 선생님 헬륨도 외로우니까 2개 짝져주면 안 돼요? 그럼 헬륨의 성질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 애는 그리고 안 만들어져요. 헬륨은 불가능해요. 혼자 다니면서 우리가 아는 헬륨의 성질을 가져요. 또 네온도요. 우리 원소가 뭔지도 몰랐는데 우리 되게 자연스럽게 원소비로 쓰고 있어 이제. 익숙해질 거야. 아르곤도요. 근데 얘네
아까 주기율표에 어디 있었냐면요. 오른쪽 끝에 18조 원소들이에요. 비슷한 네,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프리풀도 걔네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헬륨, 네온, 아르곤까지만 보세요. 자, 얘네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혼자 다니면서 그리고 얘네는 기체로 다녀요. 상온에서 기체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기체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분자 모형인데 우리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여기 염화수소라는 애가 있거든요. 자, 염화수소는 염소와 수소가 하나씩 결합해서 낸 거잖아. 원자도 두 개, 원소도 두 가지지. 그럼 이걸 내가 분자식으로 쓰면 H 하나에 CL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그냥 HCl이라고 쓴 거야. 이것도 배울 거야. 이것도. 자, 요거까지 이번 주에 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선 구경만 하려고요. 왜냐면 원소 기호를 알아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자, 암모니아 보실래요? 얘 질소잖아요. 여러분 우리 벌써 외웠나? 질소 원소 기호 뭐야? N. N. 수소는 외웠지? 잘 H.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암모니아 분자는 어떻게 쓰냐면요. N 하나에 H가 3개 0 이렇게 쓸 거거든. 근데 1은 생략하는 거예요. NH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H를 소문자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니호늄3가 되는 거니까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수소의 자존심을 살려주세요. 수소는 대문자로 쓰셔야죠. 예. 네, 순서는 어떻게 해요? 순서는요. 중심에 있는 애를 앞에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늘 그렇진 않아요. 물은 산소가 중심에 있고 수소가 2개 이렇게 붙어 있잖아. 오이 근데 얘는 OH2라고 쓰고 싶잖아. 근데 얘는 H2O라고 쓰거든요.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그 순서가 네. 바뀌면 틀려요. 네. 선생님이 김세진인데 김진세라고 하면 틀리잖아. 바꾸시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분자식까지 외워오라고 하면 기절하니까 외우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외울 겁니다. 다음 주에. 오늘은 일단 원소 기호까지만 외워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는 좀 풀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4번 해주세요. 자, 니네 거는 하얀 동그라미 잘 보여? 종이에 인쇄된 거는? 니네 건 보이네. 내 건 잘 안 보여. 원자의 종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세포도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 세포도 단백질 분자, 지방 분자, 물 분자 이런 애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도 다 분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게 다 분자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이렇게 세계관을 확장하는 거다. 인간 세상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지. 자,
얘 볼래요? 얘는 수소 원자로만 되어 있죠. 몇 개? 2개. 그럼 이거 우리 한번 써볼래? 수소 분자식 어떻게 써요? 분자식. H. H. 2. 맞아요. 오른쪽 아래에다 조그맣게 쓰면 얘네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제곱하시면 안 돼요. 되게 맥락 없이 얘를 제곱을 써. 희한하게. 수학이 아니니까요. 자, 근데 얘를 H가 2개예요. 이 H 이거 뭐 연필심도 아니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게요? 이건 무슨 뜻이게요? 네네네 맞아요. 따로 2개란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 얘는요. 자, 얘는 탄소 원자 몇 개와 한 개와 수소 원자 몇 개가 네 개가 결합해서 되어 있는 분자예요. 여러분, 이 분자를 이루는 총 원자의 개수 몇 개? 5개. 그럼 이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 몇 개? 2개. 뭔 말인지 알겠지? 원소, 원자 딱 구별되지? 자, 그럼 이거 분자식 어떻게 쓰고 싶어? C 하나에 H가 4개. 이렇게 쓸 거고요. 얘 이름은요, 메테인이에요. 네. 옛날에는 메탄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원어가 메테인이거든, 메테인. 얘를 원어에 가깝게 읽겠다고 바꿔놓은 거예요. 자, 우리 집에서 보일러 쓰죠. 물 데워서 또는 가스레인지 있으시면 가스레인지에 연료로도 쓰고 도시가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메테인입니다. 이거 쓰시는 거예요. 얘를 태워서 열을 내는 거예요. 자, 잘하고 있어. 그러면 요거까지는 하지 말고 일단 우리 요거 하나 해볼래요? 219쪽에 5번이요.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산소가 C 맞죠? 네. 네. 일산화탄소가 CO5예요. 맞아요. 해볼까요? 얘들아, 간은 산소가 하나여서 일산화탄소예요. 나는 산소가 2개여서 이산화탄소예요.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 다 각각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고요. 일산화탄소 분자와 이산화탄소 분자 맞습니다. 간은 탄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하나, 나는 탄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했죠. 자, 원소의 종류는 가도 2가지, 나도 2가지. 얘는 CO. 탄소 대문자로 써서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소문자로 쓰면 코발트 되는 거예요. CO가 코발트거든요. 얘는 CO2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CO2 많이 들어보셨죠? CO2. 대충 넘어가셔서 자, 자 10분 다음에 하고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아유 죽겠네. 잠깐만. 이거요. 229쪽에 8번이요. 한번 연습해 보시죠. 원소기호 알려드릴게요. 자, 질소 뭐예요? N. 수소는 수소. H. 산소가 O. 그죠? 그럼 써보실 수 있겠죠?
8번에 3번은 그냥 두시고요. 8번에 1, 2만 같이 해볼게요. 8번에 3번은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질소 분자식 어떻게 써요? N2 이렇게 썼나요? N 두 개니까 암모니아 분자는요? NH3. 물은 H부터 써주세요. H2O. 자, 암모니아 분자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몇 가지이고? 두 가지, 질소, 수소. 물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는 총 몇 개? 세 개. 이 문장이 이해되시면 원소와 원자 개념을 아는 거예요. 원소는 그 물질을 이루는 성분의 종류. 원자는 실제로 물질을 쪼갰을 때 나오는 알게닌. 자, 물과 과산화수소는 얘들아 물은 H2O고요. 과산화수소는 H2O2예요. 근데 성질이 완전 달라요. 얘 먹어도 되는데 얘 먹으면 목구멍 까져요. 이거 머리 감아도 되잖아요. 이건 머리가 누렇게 탈색돼요. 쌤 공짜로 탈색이 되네요. 개털되고. 머리털에 그 질은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고. 그리고 얘는 상처를 소독할 때도 씁니다. 세균을 죽이거든요. 이런 성질이 있어요. 둘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런 걸까요? 둘 다 수소산소로 돼 있는데. 왜일까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뭐가 달라서? 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원소지만 원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숙제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보시고. 자, 보시고. 잠깐만. 우리 이거 다 풀지 않을 거고 몇 개 빠질 것 같아서 아닌데? 다 할 수 있겠는데? 그 23번, 24번은 우리가 23, 24, 30번은 우리가 연습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23, 24, 30번.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해요, 다음 주에. 나머지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하게 되실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말 한 거 까먹을 거잖아, 그지? 어차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할 거잖아. 이거 다 해가지고 오시고 원소 기호 외워가지고 오시면 됩니다.